이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대하는 그날 밤 사랑을 접고 장부를 폈는데요. 공대하는 이희경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분했는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사람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희경은 눈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못한 채 거실에 서 있었고, 공대하는 식탁 끝에 앉아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는데요. 공대한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이희경은 첫마디부터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이상하게 철학부터 꺼내더라고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희경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공대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공대한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아주 조용히, 너무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가는 표정이었는데요. 그 표정 하나로 이제 끝이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대하는 이희경을 한번 보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쇼핑백을 또 한 번 봤습니다. 이희경이 민용길과 함께 돌아다니며 손에 넣었다는 그 명품들, 그 돈들, 그 물건들이 집 안 어디에 숨어 들어갔는지 공대하는 이미 다 꿰고 있는 듯 했는데요. 공대하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는 두껍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딱딱했습니다. 안에 종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이었죠. 이희경, 사랑이 죄가 아니면 절도는 죄 아니에요? 공대한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희경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희경은 순간적으로 화를 내려고 했는데요. 그 화가 올라오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는 눈빛이었습니다. 공대한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품이랑 현금, 그리고 내가 남의 이름으로 결제한 내역들. 이거 다 정리해뒀어요. 가져간 거 전부 토해요. 이희경은 내가 뭘 가져가? 그거 다 내가 받은 거야 라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소리를 했는데요. 공대한은 거기서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은 오히려 더 친절해지는 듯한 말투로 사람을 더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받았으면 증빙이 있어야죠. 선물이면 선물 받은 날짜, 누가 줬는지, 세금 문제까지 정리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숨긴 돈 쪽이 더 가까워 보여서요. 공대한의 증빙이라는 단어는 이희경을 확 멈추게 했습니다. 이희경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굴었는지 그 뻔뻔함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 얼굴이었는데요. 공대한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내가 먼저 말할게요. 조건은 간단해요. 첫째, 가져간 거 전부 반환. 둘째, 민용길과의 연락 끊는 각서. 셋째, 우리 가족 앞에서 사과. 가족 앞에서 사과라는 말이 나오자 이희경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이희경은 늘 그 자존심 하나로 버텼고 내가 왜라는 말로 사람들을 눌러왔는데요. 이희경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내가 뭐 죽을 죄라도 지었어? 그 말이 나오자 공대한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공대한은 그 순간 화를 낼 법도 한데요.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은 꿇지 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사과만 해요.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면 돼요. 근데 그 한마디도 못하겠으면 그 다음은 법으로 가는 거고요. 이희경은 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목이 콱 막혔습니다. 공대한이 법까지 꺼낸다는 건 이미 자료를 모았고 이미 변호사도 만났고 이미 뒤로 돌아갈 길을 끊어놨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이희경은 다시 한번 사랑이 죄는 아니야를 꺼내려 했는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공대한이 더 빠르게 말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음 가지고 뭐라 안 해요. 근데 당신이 한 건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민용길이랑 불륜, 그것도 행동이고요. 집 앞물건 빼돌린 것도 행동이고요. 공씨 집안 채면 집 밟은 것도 행동이고요. 공대한이 공씨 집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희경은 한성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성민은 지금 이 집안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밖에서는 민용길 불륜 현장을 양동숙 일행에게 들키지 않게 막아섰고, 안에서는 가족을 수습하려고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희경은 그걸 알고도 한성미가 만든 마지막 방어선을 뻔뻔하게 밟고 지나간 셈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성미가 들어왔습니다. 한성미는 눈이 붉었고 몸이 지쳐 보였는데요. 한성미는 공대안과 이희경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이희경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사랑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힘이 남았니? 한성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요. 그 낮은 목소리가 이희경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희경은 순간적으로 울컥했지만 그 울컥함이 미안함인지 억울함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희경은 한성미에게 엄마, 나도 사람이고 같은 말을 꺼내려 했는데요. 한성미가 고개를 들고 아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사람이면 더 조심했어야지. 내 남편이 사람인 건 왜 잊었니? 공대안은 그 대화를 듣고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공대안은 한성미에게 형수,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는데요. 한성미는 공대안을 보며 더 슬퍼 보였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까지 차가워졌구나라는 슬픔이었죠. 하지만 한성미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공대안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공대안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거라는 걸요. 그 와중에 공주아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현관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조금 전까지 양현빈과 함께 길에서 이희경과 민용길의 애정 행각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발이 굳어 있었는데요. 공주아는 집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한성미의 낮은 단호함, 공대안의 차가운 문장들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공주아는 원래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싶어서 디자인을 택한 사람이었는데요. 정작 자기 집안의 상처 앞에서는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멍해졌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소개팅 얘기 때문에 질투가 폭발해서 스스로도 놀란 상태였는데요. 방금 전 싫어서요라는 고백을 내뱉고 나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주아가 가족 문제로 흔들리는 걸 보자 양현빈의 질투는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호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하지만 괜히 더 얽히게 만들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황보혜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보혜수는 늘 기류를 빠르게 읽는 사람이었는데요. 공주아, 오늘 집 들어가지 말고 숨 좀 고르라. 너 지금 들어가면 무너진다. 황보혜수는 꼭 친한 언니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너희 집안 지금 폭발 직전이라는 경고가 들어있었습니다. 공주아는 휴대폰을 쥐고도 답장을 못했습니다. 답장을 하면 현실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요. 집 안에서는 공대안이 봉투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이희경 앞에 펼쳤습니다. 결제 내역, 명품 구매 기록, 현금 흐름을 정리한 메모, 그리고 민용길이 돌려줬다는 물건 목록까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는데요. 공대안은 그걸 이희경에게 보여주면서도 이게 너를 망하게 하려고 모은 건 아니고요. 나를 지키려고 모은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대안의 말은 이상하게도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너를 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사는 나를 살리고 싶어서라는 뜻이었거든요. 이희경은 그제야 공대안을 똑바로 봤습니다. 공대안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설득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대안은 내가 나한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빚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손끝으로 서류 한 장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갚아야 끝나요. 이희경은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바로 다음 순간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이희경은 늘 지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희경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래, 이혼해. 대신 나도 가만 안 있어라고 맞섰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한성미가 숨을 들이켰는데요. 공대안은 그때 처음으로 눈빛이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가만 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선택이에요. 당신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당신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용길도 같이 망해요. 민용길 이름이 나오자 이희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희경은 민용길과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 사랑에 기대어 자기 삶을 새로 짜고 싶었던 욕망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 욕망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공대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뭐예요? 민용길이에요? 아니면 당신 체면이에요? 이희경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공대한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시각 양씨 집안에서는 양동숙이 민용길을 잡기 위해 집안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인간, 나를 뭘로 보고라며 이를 갈았고 양동익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공정한과의 앙숙 구도가 이미 불붙은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민용길 스캔들까지 크게 터지면 황 의원 라인이 흔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에게 지금은 막아야 해. 지금 터지면 끝이야 라고 말했는데요. 차세리는 끝이면 끝이지. 당신은 맨날 끝을 남한테 떠넘기잖아 라고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차세리는 남편 양동익이 공정한을 향해 가진 열등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열등감이 결국 집안까지 잡아먹을 거라고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그런 정치 얘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동숙은 오직 민용길의 배신이 너무 치욕적이었고 그 치욕을 되갚아주고 싶었는데요. 양동숙은 이혼? 좋아. 근데 내가 그냥 놔줄 것 같아? 라며 폭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로는 양동익에게는 치명적인 칼이 될 수 있었고 황 의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동익은 양동숙을 막으려 했는데요. 양동숙은 양동익에게 너는 내 권력 지키려고 내 인생을 접으라 하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양동익은 그 순간 자기 집안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보면서도 손을 못 댔습니다. 권력과 가족 사이에서 늘 권력을 택해온 사람답게 이번에도 본능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공씨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선애가 등장했습니다. 나선애는 원래 며느리 이희경을 직접 만나 이혼부터 하라고 일갈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나선애는 지금 공대한이 조건을 내거는 걸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나선애는 이희경을 싫어했지만 동시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 집안이 진짜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선애는 공대한에게 너 너무 딱딱해지면 내 마음도 같이 망가진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나선애는 공대한이 이미 망가지기 직전까지 참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선애는 결국 이희경에게 말했습니다. 이희경, 너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고 탐욕이다. 나선애의 말은 돌처럼 무거웠고 이희경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희경은 마지막으로 공대한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당신, 나 없으면 외로워. 당신도 나 좋아했잖아. 이희경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공대한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공대한도 사람이었거든요. 공대한은 한때 이희경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눈 감아준 것도 많았고 스스로를 속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대한은 그 떨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내가 미워하는 건 못 견디겠어요. 이 말이 나오자 거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한성미도 나선애도 공주아도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대한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깎아먹으며 버텼는지가 한 문장으로 드러났거든요. 이희경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후회의 울음인지 들킨 울음인지 버려질까 두려운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희경은 내가 그렇게 나빴어? 라고 물었는데요. 공대한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지도 않았습니다. 공대한은 나쁜지 좋은지 평가할 시간도 없어요. 난 이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용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희경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고 이희경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공대하는 그 화면을 봤는데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대하는 이희경에게 말했습니다. 받아봐요. 지금 당장. 이희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용길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여보, 우리 정리해야지. 너희 남편이랑 얘기 잘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희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용길의 태연함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았거든요. 공대하는 이희경에게서 휴대폰을 받아들고 민용길에게 말했습니다. 민용길 씨, 물건 돌려줬다고 끝난 줄 알아요? 당신이 돌려준 건 물건이고요. 내가 지금 받으려는 건 내 인생이에요. 민용길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사람을 더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형님, 너무 과민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민용길이 이희경과 똑같은 말을 쓰는 순간 공대하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죠. 근데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 같아서요. 민용길은 그제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공대한이 사기라고 말한 순간 민용길은 공대한이 뭘 알고 있나가 겁이 났던 거죠. 공대한은 민용길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이희경한테 돈을 받았죠? 아니면 이희경이 당신한테 돈을 줬죠? 그 흐름, 나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 조건이 더 깔끔한 거예요. 조용히 끝내고 싶으니까. 민용길은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며 말을 흐렸는데요. 공대하는 더 이상 통화할 필요가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희경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둘째 조건 각서. 오늘 밤 안 쓰면 내일은 변호사 통해서 갈 거예요. 여기서 공대한의 차가운 이혼 조건이 진짜 무서워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공대한은 이희경에게 돈만 토해내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은 이희경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정확히 겨냥했는데요. 공대한은 사과는 가족 앞에서만 하면 돼요. 밖에선 말 안 할게요. 대신 당신도 밖에서 내 얘기 하지 마요. 거래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희경은 그 말을 듣고도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대한이 자신을 잔인하게 몰아붙이면서도 배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대한의 진짜 심리였습니다. 공대한은 이희경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은 단지 나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 정교하게, 더 차갑게 조건을 만들게 된 거죠. 공주아는 결국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주아는 조심스럽게 공대한을 불렀는데요. 오빠. 공주아는 공대한을 보자마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공대한은 공주아를 보며 잠깐 숨을 고르는 듯 했는데요. 공주아가 그동안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공주아가 오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얼마나 흔들렸는지 공대한은 한 번에 알아채는 얼굴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빠, 나 봤어. 언니랑 민용길. 공주아의 말이 끝나자 한성미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성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딸 공주아가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공대하는 공주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아야, 너는 너 인생 살아. 이거 너 책임 아니야. 공주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공주아는 늘 가족 문제를 내 책임으로 짊어지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공주아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집은이라고 말했는데요. 공대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근데 지키는 방법이 이혼일 수도 있어. 공주아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부순다는 논리가 공주아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공대한은 그 낯설음을 알면서도 자기 결심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은 이희경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생각하고 결정해요. 그날 밤
이희경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희경은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얼굴이 낯설었는데요. 이희경은 내가 정말 잘못했나라는 생각과 내가 이렇게 버려져도 되나라는 생각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이희경은 사랑을 말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고 그 욕망이 민용기를 통해 폭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대안은 그 욕망을 절도와 사기의 프레임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희경은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걸 직감했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희경은 결국 민용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용길은 답장이 빨랐습니다. 이혼하면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그 한 문장이 이희경을 잠깐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희경은 같이 산다는 말이 사랑처럼 들려야 했는데 왠지 피난처처럼 들렸습니다. 이희경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돈은? 민용길은 잠깐 답장이 없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그 순간 이희경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용길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보고 붙었다는 의심이 확 올라왔거든요. 이희경은 그제야 공대안이 말한 사기가 뭔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희경은 민용길을 향한 분노, 공대안을 향한 분노, 가족을 향한 분노,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대안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는데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공대안을 바라보며 너 괜찮니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이 오히려 공대안을 더 무너뜨릴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나선혜는 조용히 공대안 옆에 서서 너는 내 편을 들어야 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희경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희경은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요. 공대안이 준비하라고 한 각서였습니다. 이희경은 종이를 공대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락 끊을게.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이희경 안에서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공대안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공대안은 종이를 펼쳐봤는데요. 이희경의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그 종이를 보고도 바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에게 물었습니다. 반환 목록은? 이희경은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명품, 현금, 그리고 어디에 숨겨뒀는지까지 적어놓은 목록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는 순간 한성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공대안은 그 수첩을 받아들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사과. 이희경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희경은 사과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물건을 내놓는 건 거래로 버틸 수 있지만 사과는 인정이었으니까요. 이희경은 한성미를 받고 공주아를 받고 나선혜를 받고 그리고 공대안을 받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에게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희경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나오자 공주아가 울음을 삼켰고 한성민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선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공대안은 그 순간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안은 오히려 더 씁쓸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한마디로 회복될 게 아니라는 걸 공대안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양동숙이 들어올 듯한 기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동숙은 누군가에게 민용길 어디 있어?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요. 집 안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공대안은 결국 이쪽도 터지는구나라는 표정으로 한성미를 바라봤습니다. 한성미는 문 쪽을 바라보며 또다시 막아야 할 전쟁이 시작되는 걸 직감했습니다. 양동숙의 등장으로 공대안이 만든 조용한 이혼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동숙이 여기서 폭발하면
이희경의 분류는 공씨 집안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양동숙이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면 공정한과 양동익의 갈등, 황 의원의 판, 양현빈과 공주와의 관계까지 줄줄이 엮일 수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문 쪽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공대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는데요. 그런데 그 차가움 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공대안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조건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방어전이네. 문이 열리기 직전 공주아는 양현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 괜찮아? 나갈까? 공주아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답장을 보내는 순간 자신의 삶이 연애와 가족 전쟁 사이에서 더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황보혜수는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주아, 오늘이 분기점이다. 너도 너 지켜. 공주아는 휴대폰을 쥐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양동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민용길 여기 숨어있지? 양동숙의 눈이 이희경에게 꽂혔고 이희경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 앞에 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양동숙 씨, 지금 여기서 소리치면 당신이 원하는 것도 못 얻어요. 양동숙은 공대안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너는 내 마누 하나 잘 잡아. 양동숙의 말에 이희경이 움찔했는데요. 공대안은 그 움찔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대안은 이 상황이야말로 한 번 더 심리 클라이맥스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용길은 곧 잡힐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집안이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양동숙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정리? 너희가 정리하면 끝이냐? 양동숙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이었고 공대안의 차가운 이혼 조건은 가족 내부 정리였을 뿐 바깥의 폭풍은 이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그 폭풍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공대안도 사람이니까요. 그 흔들림을 이희경이 봤습니다. 이희경은 그제야 깨닫는 얼굴이었습니다. 공대안이 차가운 게 아니라 공대안이 지금까지 참아온 게 너무 많았다는 걸요. 이희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다. 근데 내가 끝나야 이 집안이 산다. 이희경은 양동숙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용길 나랑 끝낼 거야. 이 말은 사과만큼 어렵고 각서만큼 무거웠습니다. 양동숙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는데요. 공대안은 그때 이희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진짜로 끝낼 거예요? 아니면 또 버틸 거예요? 이희경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진심인지 공포인지 사람들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대안은 알았습니다. 이희경이 지금 처음으로 패배를 선택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패배는 어쩌면 이희경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양동익에게서 온 전화였는데요. 양동익은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황 의원이 움직인다. 민용길 건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양동익의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공정한과의 싸움, 황 의원의 판, 집안의 체면,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전화를 끊고 거실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성미, 나선혜, 공주아, 이희경, 양동숙,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이 판을 즐기듯 바라보고 있을 황보혜수까지 사람들의 감정이 꼬이고 꼬여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속으로 결심했는데요. 이혼 조건은 끝. 이제는 폭로와 은폐의 전쟁이다. 그리고 공대안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구 하나 더 망가지기 전에 여기서 멈춰요. 대신 멈추는 값은 치러야 해요. 양동숙은 그 말이 마음에 들 리 없었지만 공대안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단단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희경은 숨을 삼켰고 한성민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순간 양현빈 메시지를 다시 봤는데요. 나갈까? 라는 문장 하나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구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공대안이 만든 차가운 이혼 조건이 가정 안의 전쟁을 일단 정리해 놓는 순간 양동숙과 양동익, 황 의원이라는 바깥의 전쟁이 문을 열어젖혔거든요. 이희경이 진짜로 민용길과 끊을지, 민용길이 조용히 물러날지, 양동숙이 폭로 버튼을 눌러버릴지, 그리고 그 폭로가 공정한과 양동익의 권력 다툼까지 어디로 튈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공대안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대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비밀을 쥐고 거래할 준비까지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공주아는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공대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무서움이 폭력적인 게 아니라 너무 조용히, 너무 정확하게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무서움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공대안이 이희경에게 낮게 던진 한마디가 다음 화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희경,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땐 사랑이고 뭐고 다 끝내요. 진짜로.